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바보 이반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농부 이반이 살고 있었어요. 이반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었답니다. 큰형 시몬은 군인이에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임금님께 높은 지위와 땅을 받았지요. 둘째 형 타라스는 장사꾼으로 도시에서 큰 돈을 번 뒤 부잣집 딸과 결혼했어요. 막내 동생 말라냐는 병으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밝은 말괄량이 소녀였지요. 고향을 떠난 두 형과 달리 이반과 막내 동생 말라냐는 고향에 남아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드리며 지냈어요. 죽이 잘 맞는 농사꾼 남매였답니다. 이반은 너무나 착하고 욕심 없는 성격이었어요. 싱싱한 채소를 아주 싼 값에 파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이든 더 나누어주고 싶어 했지요. 어떤 날은 판 것보다 덤으로 준 것이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착한 바보 이반이라고 불렀어요. 아저씨, 이 상추는 선물이에요. 항상 저희 농작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싱싱한 것 좀 봐. 이반, 이렇게 퍼주면 남는 건 있는가? 하하, 나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자넨 바보야, 바보. 또 오세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두 형이 고향을 찾아왔어요. 시몬, 타라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느냐? 반가워하는 아버지를 밀어내며 큰아들 시몬이 투덜거렸어요. 바쁘니까 본론만 말할게요. 귀족 영애와 결혼하고 싶은데 농사꾼의 아들이라서 싫다지 뭡니까? 대신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주면 생각해 보겠대요. 그러니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지금 나눠주세요. 뭐라고? 어떻게 눈앞에 버젓이 살아있는 아비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게냐? 군인 월급으로는 부족한데 어떡해요. 그리고 어차피 나눠주실 것 좀 일찍 받는 건데요, 뭐. 곧이어 둘째 아들 타라스도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했지요. 맞아요, 아버지. 제 몫도 지금 주세요. 가게를 더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난감하고 서운했어요. 너희가 고향을 떠날 때 이미 한 번씩 도와주지 않았느냐. 남은 재산은 이반과 말라냐의 몫이니 그런 줄 알고 그만 가거라. 아버지의 말씀에도 두 형은 계속 떼를 썼지요. 일만 하는 바보들한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제대로 쓸 줄 아는 저희에게 맡기세요. 형들이 잘 되면 동생들도 좋잖아요. 마침 이반이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형들은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이반을 보자마자 말했지요. 우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우, 네 몫의 유산을 좀 나눠줘라. 응? 이반은 빙긋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네, 그러세요. 형님들이 급하시다면 당연히 나눠드려야죠. 흔쾌히 자신의 몫을 나눠준 이반 덕분에 형제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고마워, 이반. 이 은혜는 꼭 갚으마. 한편 지하세계 악마들이 형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악마들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타라스, 시몬, 못된 욕심쟁이들이구나. 기특하기도 하지. 이제 싸우려나? 재밌겠다. 그런데 이반의 양보로 형제들이 싸우지 않자 대장 악마가 몹시 골을 냈어요.
이반? 저 바보는 뭐야? 왜 싸우지 않는 거지? 열받아. 대장 악마는 악마 삼형제에게 명령했어요. 인간 세상에 가서 저 형제들을 괴롭히고 와라. 싸움까지 붙인다면 상을 주도록 하지. 네, 대장님, 맡겨만 주시죠. 인간 세상에 내려온 악마 삼형제는 각각 시몬, 타라스, 이반에게로 갔어요. 자고로 형제라면 우리처럼 매일 놀리고 빼앗고 싸워야 하지 않겠어? 진짜 형제가 뭔지 가르쳐주자고. 첫째 악마는 충성스러운 부하로 변신해서 시몬에게 갔어요. 그리곤 시몬을 치켜 세우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지요. 위대하신 시몬 장군님, 당신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야 해요. 이웃 나라를 빼앗고 세상을 정복하세요.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래, 역시 난 대단하지. 좋았어. 역사의 길이 남을 대전쟁을 시작하자. 시몬 대왕 나가신다. 악마의 꼬임에 넘어간 시몬은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고 크게 패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시몬, 이 멍청이. 정말 왕이 되고 싶었나 보지? 아이고, 배야. 이제 내가 나서 보실까? 둘째 악마는 타라스에게 주문을 걸었어요. 타라스야, 타라스야, 욕심쟁이가 되어라. 타라스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사고 싶어졌지요. 몸이 풍선처럼 빵빵해지고 온 집안은 물건으로 빼곡히 찼어요. 더 갖고, 더 먹고 싶어, 더 필요해, 더! 그 바람에 부자 상인 타라스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악마는 만족하며 주문을 풀었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늘어난 욕심은 줄어들지 않았지요. 아이 참, 주문을 풀어줘도 다를 게 없네. 욕심쟁이 타라스, 배불뚝이 타라스. 타라스는 결국 큰 빚을 지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제 셋째 악마의 차례예요. 일밖에 모르는 이반을 괴롭히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셋째 악마는 이반의 밭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고 배탈이 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반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셋째 악마는 몹시 당황했어요. 어라라, 주문이 틀렸나?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악마는 이반이 잠깐 물을 마시는 사이에 쟁기로 변신했어요. 쟁기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놀랄까? 그런데 깜빡 잊은 게 있었지 뭐예요. 딱딱해진 땅을 되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차차! 실수를 깨달았을 땐 이미 이반의 손에 들려 하늘 높이 떠 있었지요. 으라차차! 깡! 이반이 쟁기로 땅을 있는 힘껏 내리치자 셋째 악마는 돌덩이 같은 땅에 머리를 박고 저도 모르게 변신이 풀려버렸지요. 그 바람에 이반에게 덜미가 딱 잡혔어요. 오라, 하루 종일 날 괴롭힌 게 너로구나? 제발 못 본 척 해주세요. 살려주시면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그래, 좋아. 그럼 아픈 배 좀 낫게 해줄래? 정말 그거면 되나요? 셋째 악마는 풀 한 포기를 건넸어요. 이파리 하나만 먹어도 어떤 병이든 싹 낫는 신비의 약초랍니다. 그럼 가볼게요.
어디 가서 저 봤다는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우와, 이렇게 귀한 걸 주다니 정말 고마워. 착한 친구야, 넌 천국에 갈 거야. 뭐라고요? 이반이 감사 인사를 하자 셋째 악마가 비명을 지르며 먼지가 되었어요. 아이고, 미안해라. 셋째 악마가 먼지가 되었다는 것을 안 첫째, 둘째 악마는 복수를 계획했어요. 감히 우리 막내를 건드리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아주 눈물 콧물 쏙 빼주자고. 첫째 악마가 이반의 곡식 창고를 몽땅 태워버리고 옥수수밭에 숨었어요. 그러나 이반은 악마의 바람대로 슬퍼하지 않았지요. 이런, 아쉽지만 하는 수 없지. 옥수수들은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게 아닌데? 악마는 곧바로 옥수수밭을 향해 오는 이반을 보고 급히 도망쳤지만 딱 붙잡혀 버렸어요. 요 녀석, 친구 일로 왔구나?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우리 대장이 알면 큰일 나요. 대신 옥수수 알로 병정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 좋아. 첫째 악마는 옥수수 몇 알을 주워다가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수리 병정이 되거라 얍! 그러자 펑! 옥수수가 정말 병정이 되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 천사의 마법 같아. 알려줘서 고마워. 너무해! 이반이 또 감사 인사를 하자 첫째 악마도 먼지가 되어버렸답니다. 둘째 악마는 이반이 나무 하는 걸 방해하려다 마찬가지로 딱 걸려버렸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보내주시면 나뭇잎으로 금화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 좋아. 둘째 악마가 나뭇잎을 주워서 주문을 외우자 짤랑! 반짝이는 금화가 되었어요. 이번에도 이반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둘째 악마는 먼지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님이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졌어요. 이반도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저런 착하고 아름다운 공주님이 몹쓸병에 걸리다니. 아참! 이반은 셋째 악마에게 받은 신비한 약초를 들고 성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공주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답니다. 공주에게 좋다는 약은 이미 다 써봤다. 네가 가져온 것이라고 무엇이 다를꼬? 이 약초는 다를 겁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드려보세요. 간절한 이반의 모습에 임금님은 속는 셈치고 공주에게 아주 조금 먹어보았지요. 그러자 펄펄 끓던 열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조금 더 먹이자 창백했던 얼굴이 발그레 생기가 돌더니 곧 공주님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이지요? 공주야, 다행이구나. 저 청년이 준 약초 덕분이란다. 공주가 무사히 일어났으니 상을 주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느냐? 상은 필요 없습니다. 공주님의 병이 나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공주님은 이반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공주님과 결혼한 이반은 얼마 후 임금님이 되었어요. 이반 임금님은 궁궐에서 지내는 법이 없었지요. 이전과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어요. 백성들도 그런 이반을 본받아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지냈지요. 이웃나라에선 그런 이반의 나라를 부지런 왕국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반은 쫄딱 망한 두 형들을 불렀어요. 그리곤 옥수수로 만든 병정과 나뭇잎으로 만든 금화를 딱 필요한 만큼만 나눠주었지요. 시몬과 타라스도 욕심을 버리고 이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정말 고마워, 이반. 한편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장악마는 화가 났어요. 왜 아직도 사이가 좋은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가서 부하들의 목까지 복수할 테다. 대장악마는 먼 나라 임금님께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부지런 왕국이 쳐들어오려고 한대요. 먼저 전쟁을 시작하세요. 악마의 꼬임에 넘어간 먼 나라는 곧장 부지런 왕국으로 군대를 보냈어요. 부지런 왕국에 도착한 병사들은 너무나 당황했어요. 소문과 다르게 그 누구도 싸우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친절하게 병사들을 대접했지요. 젊은이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말로 해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네, 그래요. 우린 일해서 또 벌면 되니까요. 그나저나 밥은 먹었어요?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든 병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니, 죄다 착한 바보들 뿐이잖아. 그렇다면 대장 악마는 깔끔한 신사로 변신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저를 따라오시면 편히 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어요. 일은 몸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게다가 병사들을 대할 때와는 달리 불친절했지요. 식당에서도 쫓겨날 정도였어요. 우리 가게에는 손에 굳은 살 하나 없는 이가 식사할 자리는 없소. 잔뜩 약이 오른 대장 악마는 높은 탑에 올라서 소리쳤어요. 머리로 일하세요. 쉬엄쉬엄 하면서 편히 사는 게 최고라고요. 하지만 이반의 나라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을 했답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저럴 거래? 그러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도 모르고. 우리도 이반 임금님 아니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어. 그래, 맞아. 이반 임금님과 우리는 행복한 바보지. 맞아. 결국 대장 악마는 제풀에 지쳐 지하세계로 들어갔지요. 이반의 나라 사람들은 오늘도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사슴의 뿔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러 호숫가에 왔어요. 사슴은 물을 마시려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뿔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역시 내 뿔은 멋져. 누가 봐도 왕관처럼 생겼잖아. 하지만 이 다리 좀 봐. 어쩜 이렇게 가늘기만 할까? 멋진 다리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동물일 텐데. 사슴은 커다랗고 화려한 뿔에 비해 볼품없는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사자 소리잖아. 얼른 도망가야겠다. 사슴은 사자가 가까워지기 전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가늘고 긴 다리로 긍중긍중 무척 빠르게 달렸지요. 더 이상 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사슴은 안심했어요. 휴, 하마터면 잡힐 뻔했네.
볼품없다고 생각한 다리 덕분에 사슴은 무사히 사자를 따돌릴 수 있었어요. 혹시나 사자가 근처에 숨어있진 않겠지? 사슴이 주변을 살펴보기 위해 고개를 번쩍 든 순간 그만 사슴의 커다란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 어떡하지? 뿔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 사슴이 뿔을 빼내려고 용을 쓰는 동안 저벅, 저벅 사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사슴은 그제서야 멋진 겉모습만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을 후회했어요. 멋진 뿔이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지요. 사슴이 옴짝달싹 못하는 사이 결국 사자에게 잡혀버리고 말았답니다.